요즘에 아주 그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 중공 행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여주에서 문화 축제를 하는데도 거기서도 보니까 이 중공 군대가 행진하는 것도 보이고 그 이번에 여의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잠깐 제가 좀 그거 한번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거기 보면 저기가요 중국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최근 포착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하나인데요. 보신 그대로 현장음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훈련을 넘어서서 행군이죠, 행군. 감사합니다. 중국의 행진곡이 저렇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국인의 100여 명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 군복을 입고 저렇게 오와 열을 맞추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아니고요. 바로 저기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기서 그냥 걷기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걷기 대회라고 보기에는 군대 행진곡도 나오고 군복으로 보이는 어떤 옷들도 입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걷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마치 제식 훈련을 하듯 걷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중국인들 100여 명이 저런 모임을 개최했다라는 건데 예.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중국 건강걷기 체육협회가 함께 진행한 국제 걷기 교류 행사 장면이라고 합니다. 행사는 공식 행사가 맞긴 맞았었네요. 그런데 사전 신고를 또 한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집회 사전 신고를 한 것은 또 아니고 일단 그냥 문화 행사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걸 본 사람들은 문화 행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한강공원에 와서 행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해명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네. 어떻게 홍동민 목사님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됩니까? 한강서 중국인들 군복 입고 행진 주체단체 정체 충격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참 큰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군복을 입고 저렇게 가면 저 불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베이징 천안문 거리에서 저런 한국 군복을 입고 제식훈련 비슷하게 저런 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죠, 거기서는. 네. 안 그렇겠어요? 그게 한국 군가 돌려놓고 그런 식으로 그 행진하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깔봤으면 저 모양이 됐겠느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별로 싸움을 잘 못하는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한족들은 그렇게 전쟁이 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 야금야금 먹으면서 몸집을 키워왔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저런 4대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좀 꼬리를 내리고 약한 나라들은 사정없이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 예를 들어가 베트남 같은 나라, 저런 나라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속수무책으로 저런 일이 빈번할 뿐만 아니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25 사변 때 통일을 목전에 두고 적군복 입은 인민공화국 다시 말하면 중공군이 해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놓쳐가지고 참 분루를 삼켰는데 또다시 저런 놈들이 와가지고 버젓하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친중 정권이 되어졌고 중국에 대해서 약한 그런 정권이 되어졌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정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네. 좀 올려보세요. 여기 뭐 한국문화교류사업단 한국 붙었지만 한중 교류 대부분 청소년 예술교류가 다반면인데 10년간 행사에 400번 넘어 4만 명 교류했대요. 근데 인천서 이번에 1,700만 원 보조금까지 받았다고 그러거든. 저 사진 좀 보십시오, 저거. 그런데 강은식 목사님, 네. 저게 그냥 물론 행진이라고 하지만 진짜 중공군이 와서 200명이 서울 복판에 저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서울 복판에 간첩이 10명만 떨어져서 무기를 들고 설친다도 나라가 발칵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공군이 저렇게 들어와서 제식훈련하는 것처럼 문화축제 같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딱 정복해버린다면
저거 몇백 명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중국 하면은 트라우마가 국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문화예술교류 사업단에서 이 서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저들이 지금 우와 열을 맞춰가면서 행진하는 저 모습부터가 저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걷기대회냐고. 그러니까 걷기대회가 아니라 네. 오히려 대한민국을 정복한 것 같은 이런 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에도 우리가 이 군복을 우리가 단체로 입을 때에는 입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0여 명이 군복을 입고 그리고 중공기를 들고 우와 열을 맞춰가면서 행진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이제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을 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전 목사님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하부 조직까지 친중으로 공산화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게요. 전라도에서 그랬다면 조금 좀 이해가 되겠어요. 전라도의 광주나. 네. 그 전에 전라도의 광주에서 중공기를 개항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게. 그런데 이제 여의도 아닙니까? 국회의사당이 있고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만일의 경우에 목사님 저기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지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일본이나 만일의 경우에 중공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럼 일본의 사람들이 저렇게 만일에 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당에서 여당에서 지금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일본이 일장기를 휘날리고 일본 군복 입고 일본도 차고 일본과 기미가요 행정국 들어가지고 돌리다 가면은 나라가 활같이 뒤집혀져. 좌파들 벌떡에 달들어가지고 뭐 죽창 들고 뛰어나오겠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는요. 언론이 이걸 갖고 떠듭니까? 아니면 잠깐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게 말하자면은 일본이 만일에 이랬다면요. 대단한 막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 보면서 중국이 왜 이런 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마당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거를 주관하는 데가 이 지자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면 돈을 대가지고 문화재 문화운동 이거 저건 뭐 국제 걷기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중국만 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조금 그 기사 내용 좀 한번 올려볼래요? 인천광역시에서 저렇게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했다는 것은 이건 권장했다는 겁니다. 권고했고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물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것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누리꾼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 생성 영상인 줄 알았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해야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가 한국이냐. 근데 여기 이런 것이요. 인천시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천에서 돈을 또 주었다면서요. 돈까지 주었는데. 지금 뭐 여주고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여주. 그쪽도 뭐 돈 들여가면서 처벌러 가면서 그 짓을 해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홍 목사님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 그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CCP 아웃하고 반중 그런 노래도 불러가면서 지금 굉장한 반중 시가 심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는 깽판 집회다 또 앞으로 중국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징역 5년을 처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을 국회에서 지금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를 믿고 자기가 세운 이 참 이재명 정권을 믿고 자기들이 이제 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비록 민간인이 군복을 입었지만 민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놈들이 저거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지금 무별하게 전부 다 그 뭡니까 무비자 입고 했는데 어떤 의미들 하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그러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 기존에 한국에 구축된 중국 거기 기반이 많습니다. 근로자들도 있고 대학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해가지고 이미 중국의 어떤 기반 조사 많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에 무비자로 막 대거 들어오니까 중국 천지가 돼버리는 그때 서울 돌아다니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야 이게 너 아만 떠들어봐 이 자식들아 그래 하면서 저런 굽어 올리고 아니 무력 시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너 언제 까불면 우리가 진짜 중국 인민 군들이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이런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저걸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있죠. 경찰이. 그러면 저것을 무조건 일단은 다 잡아들여 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군복을 입고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경찰이 저걸 그냥 단속 정도가 아니고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잖아. 네. 일각에서는 민간인이 군복 혹은 유사 군복의 착용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나 군복 단속법은 신형 군복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영상 속 군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나 저기에서 저 군복은 우리나라 현 군복이 아니고 중국군의 군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보면 민감한 우리의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게 여기 봐 뭐라 그랬어? KCEA는 주로 중국과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거야. 근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협력해 국내 교류전이나 축제 등을 개최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하부 조직이 참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게 문화교류입니까? 저기 문화교류가 아니고 중공군 그냥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강은식 목사님은 그런 안기부에 있었나? 무슨 그 당시에는 보안대였죠. 보안대. 통신보안 쪽에. 통신보안 쪽에 있었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10명이 서울 폭판에 한번 완전 무장하고 딱 잠복했다. 그거 잡으려면 전군이 동원되죠. 그러겠죠. 그러죠. 한 명만 나와도. 네. 지금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저것은 우리 뭐 전민관, 군관 다 동원됩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제는 그전은 방첩대 또 보안대 지금 그 폐기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보부, 경찰 다 함께 이건 합동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색지대가 나오는데 저거 여러 번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나중에는 뭐 문화행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공군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거든. 회색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은은하게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야. 지금 이게 다 침투해가지고 지금 이짓거리를 하고 앉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 그러면 문화교류 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 천안문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홍구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행진을 했을 때 저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옛날에는 그냥 싸워서 전선을 무너뜨렸잖아요.
이젠 저런 문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그 심리전을 펼친다고요. 그러니까 허위 선동의 심리전이라든지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 또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 뭐 이런 모든 국가 기밀 정보, 핵심 산업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숨어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까지도 지금 다 중국이 강탈해 가는 것 같아. 그래 문화 행사 예를 들어 미국 뭐 같은 그런 다민족 국가에 보면은 각 나라 고유의 의상을 입고 행렬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그럼 중국의 전통적인 그런 의상이잖아요. 네. 이런 거 입고 그냥 우리는 중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게 맞지만 중국 군복을 입고 행렬가를 돌려놓고 하는 거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야.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말하라고 그 트럼프 일기 때 만나가지고 속닥거린 겁니다. 저 한국은 손 떼라 이 말입니다. 미국이. 저건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영역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트럼프는 입에 담아놓고 뭐 있잖아. 나가지고 떠버리는 게 그게 와가지고 신비가 왔는데 보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트럼프가 말함으로. 그렇게 저 사람들 사고 속에는 언젠가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야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첫째는 하이브리드 전쟁이었거든요.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장 통합해서 아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계엄을 선포함으로 대한민국을 건져내겠다고 하신 그 일인데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아주 이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전선이 무너졌어. 그렇죠? 그래 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친중 정권이니까 너 뭐 아무리 떠들고 너 아무리 뭐 CCP 아웃 해봐야 너 다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시킨 대로 앞으로 그 친중 법을 갖다가 만들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 발의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중국을 모욕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전부 다 5년까지 되는 징역을 처할 수 있다. 이게 말이죠. 국회의원 몇 명이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 법에 의해서 5년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물릴 겁니다 아마. 그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제 그렇죠. 무조건 잡았는데 법을 발의했죠. 법을 일단. 지금 발의했죠. 예. 이게요 동성애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야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국민들이 주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반미 시위, 반일 시위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 집단 자체가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건 가지고도 그렇게 우라먹고 우리나라 그 업하는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주고 하다가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도 아니라 하는데도 교육 고집부로도 인연은 어디 가도 흔적도 없다는 저놈들이 시끄러니 욕만 해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을 지킵시다. 우리 노래 한번 듣고 군가 한번 들읍시다. 전선을 간다. 우리 한번 군가 듣고 지금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뭐 이제는 전선을 우리가 지켜야죠. 노래 한번 듣고 갑시다. 군가.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날
노래 들어보니까 지금 이 나라를 그 6.25 때도 수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중공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중국한테는 우리가 뭐 6.25 가까이는 6.25 때고 고조선 시대부터 예. 우리 한반도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렇죠. 다 뺏어가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중공이 우리나라를 진짜 그 뭐 1000년 이상 동안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중국을 사대부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중국, 우리나라 그때 왕 같은 세우는 것도 중국이 허락 한 받으면 못하는 중국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하고 저 윤허를 받아야 하는 그런 속국이 되었죠, 그때. 근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지금 그 비슷하죠. 시대가 돼버린 똑같아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저렇게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 이건 정말 과거에 잘못됐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저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그렇게 했던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세력, 이런 세력이 지금 우리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전교조의 교육, 그들의 정책과 방향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잖아요.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래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다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중공군이 120만이 인해 전술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유일보에서 그 2030 옳은소리라는 형중금지법, 이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사설을 저기다 실어놨더라고. 거기 한번 읽어보면 현행 형법으로는 거기 밑에 단에 현행 형법으로는 국가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처벌할 수 없는 점을 악용,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뭐가 나오냐면 당장 얼마 전까지 노노 재팬, 노노 재팬이라는 반일 혐일 운동을 했다. 노노 재팬에 대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며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토착애구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현미는 괜찮고 반중은 안 된다는 말인가? 너무 속보이는 태도가 아닌가? 무엇보다 문제되는 부분은 이 법안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법죄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단순히 민주당이 문제다처럼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법죄가 남아있는 경우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을 고소하기 힘들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서 그런데 친고죄와 반의사 불법죄가 삭제된다면 민주당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일반 국민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다.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국민의 입을 옥죄려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지금 이런 그 보면은 지금 쟤네들이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 자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유권을 다 지금 해서 벙어리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강은식 목사님 입이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좋겠습니다. 무겁기는 뭘 무거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박살당으로 바꿔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정당은 해산시켜야죠. 국민들이 빨리 하나 돼가지고 정부의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시켜서 좀 대한민국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참 국민의힘이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안타깝지요. 자, 우리 홍동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미 벌써 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을 참
불량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는 반중입니다. 예. 중국하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꽉 차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과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조정에 있는 세도께나 부리는 인간들이 친중이 돼가지고 중국 시인들 했지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일반 백성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수탈당했잖아요. 처녀들도 이렇게 공출을 하고 말이죠. 좋은 거 있으면 중국을 다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돌아오는 여자를 갖다가 환양녀를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 우습게 취급해보고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런 인간들 집단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정의로운 청년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70비 아웃한다든지 뭐 짱게 아웃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싹 빠지고 말이죠. 법이 그렇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저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국 정당이죠, 저거는. 네. 저게요. 양부나무니 어딘가 봤더니 또 광주 사람이요. 양부나미가 그 사람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변호사 역할을 했을걸요. 네. 네. 저 사람이 전라도 광주 서구 국회의원인데, 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좀 눈치를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광주 사람들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총대를 메고 저런 법들을 이렇게 만드니까 참, 야, 양부남, 예? 야, 어떻게 저렇게, 예? 광주를 욕되게 하고, 저런 법이요. 꼭 뭐하고 똑같냐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 네. 이걸 혐오 일으키지 마라.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요. 지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자율보 1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보에서만 이렇게 아주 세게 좀 많이 다뤄주고 있어서 핵심적인 얘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공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군사훈련까지 하는 것을 이렇게 뻐젓하게 문화축제라고 그러고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자율보 1면에서 이 대장동의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거 다뤘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한동훈 페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11월 8일 0시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항소 포기는 정권 아킬레스건 될 것, 관여자 탄핵감이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 그 5명 그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로 이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번에 뭐 우리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검찰이 처음에 제기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 형량도 줄어들고 뭡니까 지 사람들이 김만배 일당이 가져가는 돈이 약 한 7천억 달러 이 정도 7천억 원 정도 된다 하는데 여기는 428억만 거기에 때렸단 말이야 추징금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은 마땅히 자기들이 요청하는 그 형량이나 추징금에 비해서 적게 때리죠. 법원이 적게 때렸으면 반드시 그거는 상식적으로 항소하는 겁니다. 그게 고등법원에다가. 네네. 이게 일반적 법의 관례고 검찰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또 검찰 실무자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딱 그냥 제출하려고 하기 직전에 만기되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또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날이 있습니다. 항소도 그 날이 있어요. 무한적으로 길게 되는 게 아니고 판결한 날부터 얼마까지 거기 있는데 그때 마감될 때 드디어 이제 저 위로부터 이제 그 압력이 내려온 거죠. 그게 대검찰청 뭐 이런데 자기들 서울중앙지검의 실무자들보다 훨씬 더 위에 상위 레벨에 심지어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런 식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한동훈은 자살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살을 가장한 타살로 봅니다. 왜 검찰 자기들만 깨려해가지고 알아서 했으면 이건 자살이 맞아. 네. 그러나 그 위에 설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저 위에 설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가 저랬다가 이건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항소하기로 중앙지검장이 사인을 했다가 네. 그리고 사인을 해놓고 다시금 반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개입이 아니냐. 그나도 홍 목사님 말씀대로 이건 자살과 타살 같이 들어간다. 나는 이걸 보면니까요. 정부하고
이 검찰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검찰들이 이 정도 딱 되면은 옛날 같으면 네. 딱 하면은 나 사표낼 생각해. 그래갖고 딱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하루 전이라도 이틀 전이라도 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소 딱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동훈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좌천된다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이걸 딱 해놓고는 안 넣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정성호나 심지어는 대통령도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자기 문제인데. 네.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검찰도 죽고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1단에 세 번째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 공개한 항소 포기 경위에는 수사 공소팀이 항소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강 검사는 따르면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들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지검장까지 모두 승인하고 항소장 결재까지 마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것을 지금 못했냐라고 한다면 그 2단에서 맨 밑에 보면 주진우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주진우 국민의힘의 의원은 9일 주진우는 국민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 수익 6,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에는 당연히 상급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주장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고 손실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아니, 국고 손실도 되지만은 그 성남시에서 이게 7천 얼마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400 얼마만 지금 추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 시민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6,000배 가까이 저는 이제 소위 김만배 깜빡한지 모르지만은 이제 일생을 여생을 대대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이재명이 면죄부까지 주는 건데 맨 오른쪽 6단으로 가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과 1심 법원의 판단의 차이가 큰 만큼 2심 법원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또 다른 글에서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 장관, 노 총장 등 누구도 성역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문제로다가 고발을 당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교육청의 과실이 드러났고 불법자들이 해가지고 이제 형이 끝났거든. 그래서 저들이 그냥 2년형 이상으로 때렸는데 그래도 검찰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더라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잘못된 거 다 드러났는데도. 근데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이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요. 지금 검사들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나 이런 데서 막 그냥 피 터지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자기 말한 대로 뭐 좌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피 터지게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 안 물고 늘어져. 같이 동조해 버려요. 그만큼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다 지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할 때 이거는 분명히 김현지가 민정수석을 시켰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지. 이거 그래가지고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어저께 고발장을 넣었어요. 그거 뉴스 나왔나 봤어요. 나왔죠. 고발장을 넣었어요. 누구를 고발했어요?
여기 여섯 명 넣었어요. 노만석 뭐 예. 사람들. 저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단체 가면서 제목을 보고 대장동 항소포기 정성호 노만석 등 6명을 고발했다. 어저께 밤 늦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접수시키고 한다고. 넘겨주세요. 올려보세요. 여기 항소장 제출을 안 해서 직원들 명예훼손했다. 서울지검장이. 자, 쭉 올려보세요. 거기 보니까 밑으로. 자, 여기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성호 법무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은 그 직무대행이잖아요. 예. 그 검찰 개혁 검찰을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던 놈이더라고 이게. 행편없는 놈. 예. 그리고 시민위는 9일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그 봉욱 민정수석 있잖아요. 봉욱 민정수석. 예. 민정수석이 분명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그 부속실장이 민정수석이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호 대검찰장, 반부패장 등 6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이거를 고발하러 갔는데 그 접수받는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이상하네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그 항소하지 않는 번호가 없는데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검찰들도 예.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아까 8천 얼마를 예. 그렇게 했으면 420억밖에 안 냈어요. 그럼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거 항소해야죠. 검찰들도. 그런데 이걸 갖다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더군다나 외압에 의해서 내가 포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외압에 의해서 이거 포기한다면은 그 검찰 해체시켜버려야죠. 그 연합뉴스에 나온 것도 한번 좀 띄워볼래요? 어쨌든 우리 서민이가 사무총장님이 참 이름도 밝히지 먼저 보낸 않았겠지만은 네.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연합뉴스. 국민들이 가려운 등을 다 긁어 죽이는 것 같아. 예, 제일 먼저 보낸 게 연합뉴스 건데 대장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연합뉴스에도 보면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청 대행 법무장관 등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만 생명 걸고 싸우더라고. 그렇게 지금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려운 등을 다 긁어주더라니까. 그때마다. 장학일 목사님이 그 서민 그쪽에 대체 고문이잖아. 고문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막 밥 사줘야지, 돌봐줘야지. 참 장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셔. 장 목사님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를 도와줘야 돼요. 네. 진짜 내가 보니까 딱 하더라고. 네. 여유가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나도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자유일보 아니면 누가 이걸 터뜨립니까 지금? 네. 하여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마디로 검찰 스스로도 몰락의 길로 자처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없는 짓거리들이 지금 뻔뻔스럽게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압력을 행사했으면은 그 집단은 모조리 전부 다 탄핵돼야 되고 다 사법 처리 대상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지가 있지만은 우리 자유일보만 애국신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유일보 보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 함께 저게 바로 내란범 아니에요? 예? 저게 바로 내란범 아니냐고. 그렇죠. 이게 저게 내란범이죠.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저게. 상권분리 파괴하는 거니까. 그 대통령은 검찰총장한테 저런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없고 검찰총장은 오직 그 뭡니까 법무부 장관만이 그냥 검찰총장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약간의 그거를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저거는 명백하게 아까 그 말한 대로 대통령실의 그 김현지나 민정수석실이 했다 하면 그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전체가 다 통째로 다 썩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만일에 그 저 보수적 그런 세상 뒤엎어졌습니다. 지금 했으면은 이거 저거 하나만 갖고도 예. 탄핵입니다. 탄핵.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다 나왔을 거예요. 자, 자유일보 3면을 좀 보십시다. 자유일보의 3면에 보면 3면에 보면은 자유일보 3면 국힘 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왜 안 떠? 자, 국힘
검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사법정의를 안매장한 것이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게 상권분립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시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성호 법무 즉각 사퇴하라. 근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성호 법무장관 우회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민정수석이지. 민정수석을 컨트롤하는 거는 김현지라는 거지.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시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성호 법무장 즉각 사퇴라.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정은 탄핵감이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물러나야죠. 대장동 일당 추징금 7,814 국고 환수 기획까지도 박탈시켰다. 그래, 저 돈은 이제는 어느 놈이 누가 비밀리에 나눴을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추정할 뿐이지 저거. 저게 저수지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저게 이제 저수지에 있다는 돈이지 저게. 이제는 마음 놓고 자기들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2025년 10월 31일 날 이제 판결이 나서 5명 구속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형량이 적다. 그래서 저거 추징금이 뭐 400미터 말도 대단히 남기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면죄부 주고 이제 그러면 형사는 자기들이 제시한 것보다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거든. 100% 항소하죠. 이런 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11월 7일 날 12시까지 항소 기간이었거든요. 예, 맞아. 그 항소 임박할 때 저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걸 안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 준용이 선고된 이 1심 사건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거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을 무너뜨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반발 사력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 그래서 한번 요걸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검사들이요, 네. 반발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검사들이 일시에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퇴를 던지고 조금 있으면 검사들 다 없애는데 이거 조금 더 연명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차라리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내란 선동하고 했다고 그러겠죠. 내란 선동이 아니고 사실 얘기를 사실을 팩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란 선동은 안 되지. 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맨 앞에 일단 우위를 한번 읽어보시면 3면에 국민의힘은 9일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법치와 사법정의를 안매장한 것이라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 방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 개입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장관의 사퇴와 수사 필요시 별도 특검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했어. 이분이 고발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고발이 이제 그 수사 받으러 가야 돼요. 거기서 고발하면 그렇죠. 네, 고발자. 고발인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물었어. 당신 벌써 이건 뭐 수백 건이 지금 되는데 당신 고발한데 그 갈 때마다 그 정말 그 고발인 수사하는 데가 이해하냐 했더니 다 이거 할 때 그 사람들은 변호인들이 한 71명 있으니까 다 의논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해서 딱 내용을 써가지고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얘기해도 사실적인 팩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이렇게 섞이는 거 없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사 받을 때 가서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 딱 자료 갖고 가서 검사님 그러면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검사들도 일하기도 편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서민대책위원회 거기에서는 아마 그 옆에 있는 70여 명의 그 변호사들이 딱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럼 갖다 딱 하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하니까 그걸 하지 혼자 하려면 어떻게 힘들어서 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나경원, 조배수, 홍선수, 신동욱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검찰 농단이고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면 민주당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 해체하는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지휘할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이들은 검찰의 항소 보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했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자, 이렇게 말만 떠들고 있는 저들을 통해서 이제는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마지막은 나는 어디로 간다고 보느냐면은 저 국민의 이 힘을 해산할 겁니다. 정당. 지금 그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내년 아마 지방선거 하기 전에 국민의힘 해산할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해산될 건 말이요. 아니 그냥 그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광장으로 다 튀어나와서 국민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딱 모이면 대한민국이 변화가 일어날 건데 저 사람들이 저런 결기가 없단 말이죠. 없어. 없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광장 세력을 갖다가 뭐 극우 세력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합세하지 않고 이것도 국민의힘도 쇼를 하는지도 몰라요, 저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협박을 하거든. 그 밑에 단을 보세요. 밑에 단에 보면 민주당 검찰 조직적 항명, 거기 보면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자제하기로 한 결정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송금 사건 이거 전부 다 지금 상설특검하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계속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이런 검찰에 대해서 협박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은근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은식 목사 이게 지금 꼬리를 내려야 할 때가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 해산 수순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까지 돼서는 안 되고 지난번 추 대표가 지금 특검에서 밤샘 23시간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인 우리 장동혁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밤새며 기다렸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 사법부가 이때가 바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가 여기서 일어나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법부도 검찰에서 뭘 이렇게 막 올려야 올려야 이거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저렇게 다 누워버리면 사법부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할 것 같아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권력기관을 다 해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힘을 해체시켜서 결국은 이게 일당 독재 이북의 그런 북계에서 하는 그런 당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일의 경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면은 이미 그거는 국민의힘은 자동적으로 내란 주범 정당으로 몰려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위원 정당으로 넘겨가지고 해산시키는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뭐 권성도에도 구속돼 있고 그건 다른 문제로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그 강요들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한 사람 잡아 넣으면서 보수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괴멸시켜가지고 완전히 중국식 공산당 일당 독재하듯이 공안 정치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숨도 못 쉬는 그런 나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버리고 하면 다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수사팀은 공개 반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검찰 독립성 지휘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재명 재판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검찰권을 남용했다, 정치 수사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대로 검찰청은 이건 권력형 비리다. 권력이 검찰을 거꾸로 장악한 사례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들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불신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공수처 신설했잖아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죠. 그래서 중수청을 둬서 이제는 정부가 이 검찰이라는 사법부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하고 난 뒤에 직접 이제는 대의 정치가 안 된다. 대의 정치가 안 된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을공화국 직접 민주주의. 이제 이걸로 가자라고는 그런 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 사건으로만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하나의 혁명적 사건의 발로다.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의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적인 위의 지시에 의해서, 네, 저 위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완성 단계에 지금 이 이재명인 정부가 지금 들어선 거예요. 완성 단계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제 한 가지 이제 연방제 하겠다. 딱 하면 뭐 여기에 지금 뭐 밑에가 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딱 끝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검찰청 이렇게 딱 때려잡고 이제는 이렇게 가면서 뭐까지 하냐면은 국민의 힘 해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들이 한번 일면 하단을 봐주세요. 자유일보 일면 하단에 아주 잘 잡았더라고. 이 자유일보가 좀 포맷을 요즘에 옛날보다 조금 잘 잡아요. 자유일보 좀 많이 보십시다. 아니 자유일보만이 국민들의 희망이라니까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국힘도 죽이고 위헌 정당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당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달 추경호 체포 동의안 포결에 나서고요. 그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선거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경원도 잡고 그리고 추경호 잡고. 네, 추경호 잡고 그 특검 정부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를 계속 터뜨려가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힘 해산으로 몰아붙여서 선거 압승을 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일면 일단을 보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심판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이달에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동의안 포결과 같은 당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 착착착 진행을 하면은 뭐 한 수 두 수를 이렇게 뭐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보면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꼭 팔랑개비 같아요. 그래,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저 좌파의 혁명부 중심에서 어떤 각본 시나리오 짜는 세력이 있어요. 요렇게 완벽하게 그 각본대로 돌아가는데 이 국민의힘은 그때마다 현상만 보고 쫓아가 따라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전쟁이 이길 수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전략가도 없고 그리고 그런 또 리더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안이 생기면 발랑거리다가 픽 쓰러지고 발랑거리다가 픽 쓰러지고 이게 지금 장동혁 딱보다 똑같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정교조, 민노총 뭐 모든 것이 총망라를 해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우리 강화문하고 같이 뭉쳐서 하자 이래도 딱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지금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지난 3일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난 3일 내란 특검은 조금 클로즈업 해봐요. 추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 2, 3
비상계엄 12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네. 그러나 법조계는 표결 방해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주장한다. 표결 자체가. 이는 민주당 의석 수만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 표결로 희망하는 자는 이미 본회장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내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추경호가 그 당시에 그 얼마든지 입법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하니까. 아니, 그야 뭐 자기들 당만 해도 충분하게 그 겸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걔들 다 들어가 있고, 그래 있고, 그거는 뭐 찬성도 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 당론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회의원은 자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자기 의사에 따라 했는 걸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내란 동조 세력이 다 있다고 말하지. 내란도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옛날 같으면 상식적인 법에 의하면 저건 뭐 법원에 가나 마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들도 다 위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당 해산시켜. 이렇게 하면은 검사들도 지금 다 누워버리는데 판사들 눕지 않겠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꼭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요. 아니,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추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 이념에 의해서 그대로 한 거거든요. 정석대로. 근데 이걸 가지고 계엄에 같이 연루시켜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저기 3단에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 의원 협회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요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청래 뒤에서요. 네. 누가 있습니까? 개딸들 있잖아요. 네? 네. 개딸들 국민의힘 해체시켜라. 그 개딸들 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민노총 있잖아요. 네.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각본에 의해서 지금 정청래는요. 아마 저대로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청래 보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벌써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 정청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때는데 나는 못 들고 뭐 있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청래는 이재명보다 정과가 적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9월 그 4단에 5단인가요? 5단 쪽으로 가서 보면 지난 9월 남부지방 형사협의 11부 부장판사 장찬이 뭐랬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나경원 의원과 송영석 국민의 원내대표를 26명을 결심 공판해서 징역 2년. 나 의원은 그 다음에 송 원내대표는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명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지금 남부 법원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예. 남부지방법원이 거기 우리법 연구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장악하고 있고 거기 뭐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해주고 막 했던 데 아닙니까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국민의힘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이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저렇게 이제 완전히 국가 에 대한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국회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니에요? 홍동영 목사님. 그럼 뭐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장 열심히 배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네. 그 중국 공산당 당교에 가가지고도 많은 참고를 했을 겁니다. 그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자본주의도 하면서 어떻게 일당 독재를 하는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가. 아마 자기들의 오매불망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네. 국가 자본주의. 언제든지 국가가 기업
기업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산당 일당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계속 지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완전 중국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으로는 뭡니까 베네수엘라 투표를 통해서 하자는 게 형식적으로 그렇죠. 중국 공산당은 투표를 안 하지만은 베네수엘라 투표를 통해서 일당 독재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은 있을 만한 탄압해버리고 또 부정선거를 해버리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과 또 형식은 베네수엘라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 운영은 중국 공산당식으로 모든 경찰을 공안식으로 만들고 검찰은 존재할 만한 그런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김민석의 형이 김민웅이잖아요. 그럼 베네수엘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추 의원 같은 경우 거기 가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베네수엘라로 가겠다는 그 자리에서 누구 추미애지. 추미애.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이 정도로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야당들은 참 지금 현 집권당 그 세력들은 베네수엘라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참고하고. 이걸 보면요. 나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저런 나쁜 법을 다 전라도 국회의원 내세워갖고 해야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양부남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법들에 대해서 나는 TK 국회의원들이 좀 이 사람들 어쨌든 거기서 당선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 가지고 전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한동훈이가 막 여기저기 막 꼽아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 국민의 힘이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대구에도 도태우라는 그 변호사 좀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공천해놨다가 한동훈이가 쳐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꼬리 지먹이 되는 거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 그래서 저기 오면 하단을 좀 한번 보세요. 오면 하단.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아는 대구본 광화문 국문대회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대국본에 지금 그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 국민혁명 의장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몇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 두 번째 단 밑으로 내려봐요. 주최 측 그 밑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조작이다.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정책 이거 막아야 된다. 친중 입법 추진하는 거 이거 중국 반대만 한다. 예. 이거 절대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군장성 대청산 지금 엄청나게 청산하더라고요. 합참은 모조리 다 바꿔서 합참 42명을 다 바꿨죠. 자, 그리고 친중 입법 추진, 그 다음 군장선 대청산,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일보에서 이 국민의장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발언을 잘했거든요. 예, 예. 그 주연사로 나선 대국본 전광훈 국민혁명 의장은 이번 미국의 그 보수 정치 행동협의회 초청을 받았는데 10회 경사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서 무산됐더라고요. 단순하게 참석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연설까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미국의 초청장이 있어도 우리나라 경찰 당국에서는 출국 금지를 시켜가 못 가도록 막아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과정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양치기 소년 같아.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발표한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러고서 그냥 아주 그지 정확하게 그 협상했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못 밝히고 있잖아요. 타결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핵잠수함도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전부 다 미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협상할 때는 막 또 떠벌려 가지고 국민들 갖다가 막 분위기를 또 해가지고는 또 선동해가지고 여론 조작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3%가 지지를 받는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게.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이제 그 정광훈 그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뭐 이제야 벌써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국민의힘 저 인간 집단은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 장동혁이도 말만 하고 말이죠. 광장에 나온다 그랬잖아. 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해산되면 그때 가서 나오려고 그러나? 어?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면 이재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고 윤 대통령은 조속히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전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방법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네. 요걸 깨우치고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그 외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해야 통일을 시켰을 때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교인들이라도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교인들이라도 튀어나와야 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젊은 청년들도 뭐 일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방법은 다른 거 없고 1,0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국민혁명을 일으키는 거, 이 애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5단인가요? 5단의 그 황중선 그 대표가 장군이 예비역 장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자, 오른쪽으로 더 가. 예. 거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합참 소속 중령 대령급 간부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개최 방침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내부의 조직 안정성과 지휘 체계가 지금 흔들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합참 의장과 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은 해당 직책에 부합하는 작전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하고 현재와 같은 인사 방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랬는데, 지금 나라의 뭐 입법 검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입법부의 국민의힘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 지금 국민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정부가 모든 걸 다 지금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요. 예. 아니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언젠데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리로 시켜놓고 또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공관도 지금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사도 지금 없어요. 오리무중이잖아요. 강경화가 지금 대사예요, 아니요? 지금. 아그레망은 미국에서 통과했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그 신임장 재정 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슨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막 가보면은 어디 대사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군인도 군인도 지금 그 안규배기가 그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방위 출신이 이런 것을 나는 볼 때 이런 것을 한다면은 합참이나 이런 것을 나는 안규백스럽게 저는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인을 모르는데 한꺼번에 싹 자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저라 그 황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합참의장의 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은 해당 직책에 부합하는 작전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 당연하죠. 합참은 일단 유사시에는 거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략이 수립되고 실제적 작전이 수립되는 최고 중요한 군의 조직이거든, 저게. 그러면은 저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군대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 우리 여기다 4명 있지만 각각 개성이 다르고 자질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군대도 작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후방에서 인사, 작전, 뭐 행정 이런 거 잘하는 군인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전략을 잘 세우고 전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배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 다 없애버리고 북한이 넘어와도 막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이상한 행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 다 갖다 들어오면은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지, 그게.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지금 현재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가는, 그렇죠.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꾸는 말이죠, 그를.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스타인 7명 모두 함께 다 사직서를 받아내고 거기도 지금 현재 공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령관들이잖아요. 또 군단에서 쓰리스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합참에서 무려 42명을 다 교체해버리고.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대국본의 의장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이 이제는 하나로 규합돼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나라든지 모든 국가가 어떤 특별한 아젠다를 가지고 현 정권하고 맞붙어 싸울 때는요.
소위 그 정부가 대책적 있는 세력들은 제세력 전부가 범국민 투쟁 군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민의힘도 들어야 되고 자유통일당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애국 세력 전부 다 망라해가지고 거대한 조직이 대칠러야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광화문에서 떠들고 국민의힘 저것들은 국회에서 존재감도 없는 놈들이 해봐야 쪽수에 밀리가 돼도 않은 저런 놈들이 내란 정도로 몰리는 그런 상태에서 뭘 갖다 두려워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화문 나가지고 국민의힘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유파 모두 제시력 다 모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그 규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광화문으로 연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입법부의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 그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뭐 정치고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경제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8면 하단을 좀 봐주시면 8면 하단에 보면은 코스피 불장의 개미들 B2 25조 5천억 역대 최대 근접을 했다. 이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국가의 빚을 내서 한국 금융 수장인 사람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가서. 자, 젊은 아들, 빚내가 떨어져 들어간 애들, 이번에 완전 그냥 쪼그랑망태에 다 됐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 그 외국 주식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확 7조 미천억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것만 확 올라가니까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외국 그 투자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전부 다 그냥 빚더미 한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 지금.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라는 선동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제일 저게요.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저 주식에다가 국민연금을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10%.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한 40% 선이래요. 네. 근데 50%가 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송원석 씨도 국회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요절낼 것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으로 그래도 근근히 안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가 이제 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이 잘 돼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거 완전히 투기잖아요, 이거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연금 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원래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들 이런데 M&A를 해서 상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65조 예산이 돼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나온 거거든. 그걸 문재인 때 삭제해가지고 전부 다 이쪽에다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놨다며. 경영권을 간섭하려고. 근데 정치가요, 경제에 간섭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 대통령이 5,000피를 도달하도록 한다 말했잖아요. 예. 여기에 모든 걸 맞춰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건데. 5천 맞춰놔놓고 사실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실물 경제 모든 기업들이 무역 잘 되고 추출 잘 되고 환락이 되면 저절로 그 기업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거든. 그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5천 %까지 올라간다.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가 모든 정책 수립하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요. 전부 다 부동산 돈 들리지 말고 좀 절로 들어가라. 그걸 막은 겁니다. 그걸로 들어가는 걸. 그래 부동산도 지금 엉망돼 버리고 지금 주식도 엉망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환율을 이제 또 올라가지고 어저께인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뭐 0. 몇 프로 되는데 우리 건 2%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달러의 위상이 어떠냐 하면은 달러가 엔화 대 달러, EU의 유로화 대 달러, 파운드 달러, 이건 전부 다 달러가 약세로 되어 있는 거라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 우리나라만 이렇게 돼보는 거 지금 이렇게 돼보는 거 지금 이제. 그 뭐냐면 돈을 막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게 126조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주식 투자를 국가가 경영에 간섭 못하게 돼 있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조례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외국인들이 이 대기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M&A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뺏을 수가 있다고, 경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자본이 막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중국 자본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조사해 보니까 약 2,600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 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어떤 돈이 들어왔냐면 뉴질랜드하고 룩셈부르크로 해서 돈이 10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4대 기업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런 돈이 막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야? 와 올라간다 그러고 그 젊은이들이 막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딱 이거는 조작이다, AI가 딱 한국의 주식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니까 펑펑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식으로 인해 갖고 다 깨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뉴질랜드하고 룩셈부르크가 투자한 게 아니고요, 돈이 뉴질랜드나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중국 돈이 들어오면 그 나라에서 투자한 것 같이 비춰지는 거야. 그렇지. 돈이 중국 돈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많이 여기다가 투자했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었어요. 블랙락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가 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딱 밟히니까 싹 빠져나간 거거든. 그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25조 5천억이라고 하는 그 빚을 내 가지고 투자했는데 지금 종이 조각이 되게 생겼어요. 강원식 목사님. 그런데 그것을 또 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그는 우리가 반중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집적 투자를 못하니까 룩셈부르크나 벨기에나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국민들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보도 매체가 여기에 정부 편에서 거짓과 또 위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걸 수장이 조장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치,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옛날에는 그 IMF가 났을 때는 기업들이 부실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국가가 조장을 해가지고 국가를 부도시키는 거잖아요. 네. 국가의 관료들이,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은 아마 연말쯤 가서 되면은 경제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그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나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참 심각한데, 실물 경제는 관세나 이런 걸 볼 때에 아주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않는데, 이 주식만 올라간다, 이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완전 비정상이고, 이거를 조작적으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을 부동산도 망쳐놓고 주식도 주식도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저래 보면 미국이 이번에 들어왔는 사람들만 떼돈을 벌고 나가버린 겁니다. 올려놓고는. 맞아. 빠져나가버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상한선은 한 17.9%밖에 안 될 겁니다. 국민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약 한 1,4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국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한 17.9%, 외국과 더불어 해가지고 지금 한 50% 가까이 지금 돌파했는데, 17.9%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투자를. 그런데 만약에 이놈들이 뭐 할 일이 없잖아. 나라 법도 지 마음대로 바꾸는데, 저거 규정 바꾸는 건 일 아니죠 자기들은. 네. 돈 올려가지고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빨아당겨 보면 나중에 우리의 노후 대책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 저거 나라가 버리면 저거. 네. 지금요, 저 주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1,000만 원어치대가 주식을 사요. 그럼 주식을 사면은 저 빚을 줘요. 얼마 1,000만 원어치 또 살 수 있도록. 근데 예를 들어 그것이 저게 떨어지잖아요. 딱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던 이걸 휴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돈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지. 예.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이 주변에서도 딱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이게 또 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평생 동안 난 주식 안 하려겠다, 여기 아주 그냥 해가지고 예.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좋은 주식을 사서 이렇게
국가의 그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래. 이거 완전히 투기로 몰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국가가 대통령 5천조, 5천 거기에 맞춰가 모든 게 이렇게 저런 몰아가다 보니까 저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 경제 몇 개나 하지 뭐 때문에 그 5천까지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은 걸 이렇게 저렇게 해가 국민연금 다 때렸고 이래 가지고 나라를 저거 젊은 아들 저 부동산을 못 들어가니까 부동산 워낙 장벽이 높으니까 이거는 이미 가진들이 1부 리그고 2부 리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주식인데 저기 빚내가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정신 나간 놈이 나가지고 떠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싶어서 했더니만은 딱 하자마자 며칠 만에 그냥 꼰대박질해가 나라가 지금 엉망되어버린 게 지금. 일본은요 미국하고 딱 붙었잖아요. 네. 오히려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그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이재명 리스크야 지금. 네. 트럼프하고 딱 이렇게 되니까 네.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 않고 중국을 따라가니까 경제가 당장 지금 다 무너져요. 네. 아이고 열나서 이제 반중 침해하면 무조건 도와줍니다 미국이. 네. 이게 힘을 hir어멍덩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골탕 먹고 있는 겁니다. 결론 하나만 내고 끝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나라가 뭐 경제, 뭐 사법, 뭐 다 하는데 이 지금 법이 지금 발의된 걸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사설 좀 보겠습니다. 15면에 사설 밑에 보면 중국 간첩은 처벌 못하고 중국 비판은 처벌하고 여기 보면 중국인을 욕하거나 명예훼손 시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5년. 해당 조항에는 반의사 불법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아 법이 통과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파 시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입니까? 중국을 위한 법입니까? 저렇게 했다면요. 네.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다 지금 미국을 그 혐오했다는 죄로 여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근데 여기 중국인을 욕하거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국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일본에 대해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두 번째 단을 보면은 현재 중국 모독 처벌죄 그거 더 내렸어. 더 올려보세요. 예. 모독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홍콩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형이다. 양분함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은 스스로 제2의 홍콩이 됐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포하는 셈이다. 지금 이적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양분함이가 네. 정말로 우리는 중국에 밑붙어서 살아가는 길만이 산을 길이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홍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나라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 간첩은 또 처벌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 이게. 자, 이런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무비자로 지금 수없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기밀 가까이 가서 다 촬영하고 다시 자기들이 본국으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이번에요. 그 성수동에서 그 중국 사람들 들어온 거 커피 쪽에서 와서 그냥 화장실도 엉망이지 막 그냥 그 뭐야 저 담배 피워버리지 막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중국 사람 거절한다. 그렇게 가지고 썼어요. 카페에서 접수놨는데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네? 누가 공격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외국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킨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 들어버리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거기 올려봐.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이게 중국인 손님 안 받는다는 성수동 카페 인권위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아니 나 우리 집사람이 참 겁없는 여인인데 그 중국 애들이 그 노인석에 앉아 있는 거야. 어디 지하철에? 지하철에. 예. 앉아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지사람 가서 일어나. 여기 어른 서 있는데 왜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세워서 아이고 지금요 정말 이게 질서도 없고 이 중국 애들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저께 정광훈 목사 설교하는데 지저분한 설교만 하더구만. 그래 뭐 중국 놈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사람 뗀놈이라 할 뗀놈. 그래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 자체가 아주 우리나라를 깔보고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자기 나라에서 하던 행세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 지 자유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손님 받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국가가 저걸 개입하는 말이지 그걸. 일본 가면요 오사카 공항에 간사이 있잖아요. 간사이 딱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막 무슨 뭐 포장지니 뭐니 막 다 해놓는 거요. 거기다가 화장실 심지어 그 화장지까지 다 가져가 버려. 그 안에 들어가서 장백산 가보셔서 장백산? 장백산 가봤지.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은 제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장려하고 이걸 갖다가 혐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중국 간첩은 처벌 못하고 중국 비판은 처벌한다.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장백산 얘기 좀 해봐요. 뭔데? 그 장백산 입구에 올라갈 때 보면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백두산이지 장백산이. 그렇죠. 백두산. 백두산 중국으로부터 올라가 뒷면이 장백산이고 백두산인데 거기 화장실에 가보면요. 이게 저 안에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냐면 길바닥까지 바깥에 다 쌓았어. 아이 하얼빈에서요. 내가 대경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눈이 쫙 왔어. 근데 뭐 자가이고 뭐고 차더니가는 다 가다가 일단 그러면 막 그냥 한 대에다 다 가서 싸고 다 들어다녀요. 아니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가씨가 벌건 대낮에 대로변에서 그 짓 하고 있더라니까. 엉덩이를 까짓게 가지고 그냥 쉬본다. 그렇지. 아니 어제 전목사님 설교하는 요즘도 중국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남녀 공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칸막이도 없고 뒤에서 보면 앞에 사람 볼일 보는 게 똥이 떨어지는 거 다 보이더라는. 다 있네. 저기 다 있네. 요건 옛날 거요. 옛날 근데 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문화인이에요. 아예 그냥 저기다 길바닥에다 싼다니까. 나 소변보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는데 이야 이거 정말 그만합시다.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또 이 막판에 또 이래. 아유 그렇다고 뭐 우리 입맛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벌써 방송이 끝났습니다. 우리 홍 목사 집회 이 얘기를 좀 해야지. 집회 그 떴나? 이번 목요일부터 집회. 이번 목요일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철야 기도회, 회개 기도회, 철야 회개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그 동아면서점 앞에서 거기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2시에 우리 나라사랑 호남인 연합회에서 기도회를 우리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서 합니다. 많이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호남인들 다 와요. 호남인들 다 와. 나 호남인들 가서 말 한마디 했다 지금 기소당했어요. 많이 나오세요. 많이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 목사님 인사 말씀하세요. 참 뭐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4명의 형제 목사님들이 와서 국민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자율보만큼 중요한 그런 계몽지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실질적인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하고 침묵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함께 나라를 생각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발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하신 2,000명이 넘는 분들이 10명씩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 들어와서 이 제대로 된 이 국가에 돌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나라가 지금 숨이 넘어가 죽기 직전에 있는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다. 그렇게 보일 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벌금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중국 군복을 입은 사람이 중국 군가의 그 리듬에 맞춰 행진을 하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전체 지금. 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같이 또 이번 주간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십시다. 네. 참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내놔야 할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는데 이 생명 가치 있게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이재명이가 들어서면서 삼권 분립이 다 파기되고 이제 입법도 사법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광화문 세력 그리고 자유일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동맹을 굳건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와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일어나시고 전 국민이 함께 일어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내는 일에 총력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